요즘 희영이가 이상해. 늦은 밤 문자를 확인하고 갑자기 웃음을 감추려 하고 아내의 변화가 느껴질 때 그 불안감이란.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명호, 올해 61세입니다. 30년 넘게 희영과 함께한 결혼 생활 중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중역으로 퇴직한 후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두 아들은 모두 장성에 독립했고 이제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즐기려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희영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중년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전 희영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던 중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발신자는 정우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대학 선배인 정우. 그와 희영이 몰래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정을 조용히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살피기 시작했죠. 희영은 요가 수업과 독서 모임을 핑계로 일주일에 2번씩 외출했고 가끔은 친구와의 저녁 식사라며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는데 왜 이제야 이 변화를 눈치챘을까요? 아마도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겠죠. 어제 희영은 독서 모임에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과 화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작가가 온대. 늦을 수도 있어. 문득 그녀의 말이 의심스러워졌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죠. 차를 멀리 세우고 희영을 조심스레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아내는 독서 모임이 있는 도서관이 아닌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정우의 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했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건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희영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30년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희영이 아닌 정우의 아내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 씨,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쇼핑백을 든 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영이가 여기 왔나요? 내 질문에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명호 씨도 알고 계셨어요? 미경의 말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으려는 찰나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미경은 쇼핑백을 들고 먼저 걸어갔고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와 희영 씨가 만나고 있는 건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경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정우 씨가 너무 급작스럽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미경 씨의 말에 따르면 정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평범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영에게 빠져들었고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영호 씨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물론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직후 정우의 소개로 미경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희영이도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명호 씨를 좋아했어요. 미경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가 먼저 다가갔고 결국 명호 씨는 희영 씨를 선택하셨죠. 정우 씨는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정우 씨의 서재에서 찾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미경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정우의 글씨체로 쓰여진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명호가 희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명호는 무심하게 그녀를 가져갔다. 언젠가는 그에게 이 아픔을 돌려주리라. 나는 놀라움에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읽어보세요. 정우 씨는 30년 동안 이 감정을 간직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는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희영이 명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내게 위로가 되지만 희영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10년 후의 기로 명호의 승진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그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때가 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페이지로 넘어가자 기록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명호와 희영의 아들들이 모두 독립했다고 한다. 이제 때가 왔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희영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는 불과 2달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희영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노후 준비에 관한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직 내게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명호가 은퇴 후 그녀를 소홀히 대한다는 말을 들었다. 완벽한 틈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우가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는 겁니까?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정우 씨는 항상 희영 씨를 사랑했던 거예요. 저와의 결혼은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 미경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 일기장을 발견하셨어요? 내 질문에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 정우 씨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골프를 핑계로 나가더군요. 의심이 들어 그의 서재를 뒤졌죠. 금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일기장과 함께 미경이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얼리 상자였습니다. 이것도 찾았어요. 상자를 열자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정우 씨가 희영 씨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30주년 결혼 기념일 때 명호 씨가 희영 씨에게 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죠.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 희영에게 30주년 기념으로 특별 제작한 목걸이와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단순히 희영 씨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명호 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려는 거죠. 미경 씨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30년 동안 품어온 사람이라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정우의 진짜 모습에 배신감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럼 희영은? 내 말을 듣고 미경 씨가 이어서 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관찰한 바로는 희영 씨는 정우의 접근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부부관계도 명호 씨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며 열정이 식었을 테고.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시간은 이미 2시간이 넘게 흘러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금 희영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카페에 앉아 있는 정우와 희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영은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고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명호 씨. 미경이 가리키는 희영의 얼굴에는 미소가 아닌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미경이 오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소음만 들리다가 희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건 옳지 않아요. 왜요? 당신도 명호와의 관계가 식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미경 씨는 어쩌고요? 30년 지기 부부인데. 미경은 이미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린 서로를 위해 함께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난 명호를 배신할 수 없어요.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희영의 마지막 말에 내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는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강렬하게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미경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어제 정우 씨가 희영 씨에게 보낸 문자예요. 정우 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거예요.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준비가 끝났어. 우리 함께 떠나자. 영호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내일이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로 온 거예요. 정우 씨가 희영 씨에게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함께 떠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영이 정우의 계획에 완전히 동의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집으로 가요. 그들이 지금 거기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희영과 나눴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미경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명호 씨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우 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미경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의 일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정우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베란다로 향하는 커튼 뒤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급해요, 정우 씨.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게 말이 돼요? 희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은 갑자기가 아니야, 희영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 명호가 아닌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었어야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저가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호는 항상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대학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당신까지.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그의 모든 것을 가질 거야. 그가 느껴야 해. 내가 30년 동안 느꼈던 그 고통을. 베란다에 가기 전 미경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우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베란다에는 희영과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와인 잔과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영이 우리를 보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우 씨.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미경, 넌 어떻게? 일기장을 봤어요, 정우.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의 당신 비밀을 모두 알게 됐어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어 재빨리 희영의 팔을 잡아 내 뒤로 당겼습니다. 이게 웬 연극이지? 정우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가 차 한잔 하는 자리인데. 거짓말 그만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아요. 당신의 복수 계획, 희영 씨와 함께 떠나려던 계획, 모든 걸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혀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게 계획이었어. 30년 전부터 계획한 거야. 그가 천천히 희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희영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희영아, 넌 항상 내 것이었어야 했어. 명호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희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 전 당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린 그저 친구였을 뿐이에요. 친구, 정우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친구로 기다렸을 것 같아.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명호에게 빼앗기기 전부터. 희영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명호 씨, 난 정말 몰랐어. 정우 씨가 최근에 갑자기 연락해서 노후 재테크 조언을 해준다고. 처음엔 그랬죠. 정우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특별해졌어. 당신도 그걸 느꼈잖아, 희영. 아니요. 희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명호 씨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고 느꼈고, 당신의 관심이 위로가 됐지만, 전 결코 우리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정우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에 모두 움찔했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도 내게 감정이 있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왜 계속 만남을 이어갔겠어? 그 순간 미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우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스스로 망상에 빠져 있어요. 희영 씨는 단지 당신의 접근에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정우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습니다. 넌 30년 동안 대체 역할이었을 뿐이야.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알아요.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선택한 건 단지 내가 희영이의 친구였기 때문이고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정우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의 자신감도 함께 무너진 듯 했습니다. 미경, 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30년 결혼 생활이 당신에겐 그저 가짜였을지 몰라도 저에겐 진짜였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우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동안 베란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 희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당신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찍 거리를 두었을 거예요. 희영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호 씨,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오랜 친구의 재테크 조언을 듣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정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자조와 비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이라 참 길었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떻게 명호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 승진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도. 항상 명호와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알아. 대학에서도 내가 항상 앞서 나갔고, 회사에서도 내가 승진이 빨랐어. 그리고 희영까지. 내가 정말 원했던 사람을. 정우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대학 때부터 우린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내가 너보다 앞선 적도 있었겠지만 내가 나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았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항상 모든 걸 쉽게 얻었어. 난 항상 뒤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쉽게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야, 내가 본 건 결과뿐이야. 나도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그리고 희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우리도 많은 위기를 겪었고 때로는 서로 멀어지기도 했어. 희영이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정우 씨. 사실 최근에 명호와 제가 조금 소원해진 건 사실이에요. 은퇴 후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당신의 관심이 위로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지. 정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기보다는. 희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부부관계에는 굴곡이 있어요. 저도 잠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제가 명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희영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분명 우리 사이에 익숙함과 때로는 소홀함을 가져왔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단단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모두에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을 이런 헛된 복수심에 낭비했군. 미경이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들도 곧 방문할 거예요.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우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 30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경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당신에게는 그 시간이 다른 의미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과 추억은 진짜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아내가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온 친구의 뒤틀린 집착과 우리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명호야, 날 용서할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우정과 방금 전까지의 배신감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지난 30년간 스스로를 괴롭혀온 고통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우야. 하지만 우리도 30년의 우정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실내의 분위기를 더욱 몽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영이 내 손을 꼭 잡았고 미경은 정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네 사람의 30년이 교차하는 이 순간 묘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명호야. 나도 정우 씨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저 은퇴 후 재테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괜찮아. 운전대를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고 또 회복해야 할 거야. 이제 어떻게 될까? 정우 씨와 미경 씨는 모르겠어. 하지만 미경 씨가 보여준 용기와 이해심은 정말 대단했어. 30년간 자신이 단지 대체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가정을 지키려는 모습이. 희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미경이 정말 대단해.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돼.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우리 자신의 관계로 흘러갔습니다. 희영아, 우리도 솔직히 말해보자. 최근에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진 건 사실이야.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면서 내 공간을 침범한 것 같기도 하고. 희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잖아. 서로의 생활 패턴도 달랐고 나도 적응이 필요했어. 그래서 정우의 접근이 어떤 의미로는 도피처가 됐던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영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피라기보다는 잠시 숨 돌릴 틈이랄까. 정우 씨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고 재테크 조언도 실제로 도움이 됐거든. 그리고 그녀가 잠시 주저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희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30년이란 세월이 주는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그랬구나.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리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을 때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희영이 차를 내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의 일기장에 30년 전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희영이 물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만났을 때 정우도 널 좋아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고백했고 넌 내 마음을 받아줬지. 정우는 그때부터 나를 질투했던 거야. 그동안 우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희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무서운 일이네. 30년 동안 그런 감정을 간직하다니.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 정우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온 거야. 하지만 그게 그의 모든 삶을 망가뜨렸어. 미경이 정말 대단해. 희영이 말했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고도 정우와 새로 시작하려는 모습이. 그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 같아. 상대방의 부족함까지도 포용하는 힘이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희영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야, 우리도 앞으로 더 노력하자.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희영아. 나도 많이 반성했어. 은퇴 후에 너무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여행도 미루고 내 취미 생활에도 관심을 안 보이고. 희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가 수업 간다고 했을 때 의심했구나. 정말 요가 수업 갔던 거였는데. 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더라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경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명호 씨, 어젯밤 정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그 고통이 어떻게 집착으로 변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우 씨가 당신과 희영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희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쯤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경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어진 일주일은 희영과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한 작은 여행, 그녀가 좋아하는 전시회 방문, 함께 요리하는 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호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넌 항상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었잖아. 희영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책에 밑줄 그어진 문장들을 모아서 편지로 만들어 주기도 했지.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희영이 물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게 된 거겠지. 서로가 당연해지면서 토요일 저녁 약속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미경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 정우. 미경. 테이블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명호, 희영.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미경이 정우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30년이란 시간을 질투와 원망으로 낭비한 거야. 정우 씨, 희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아니, 희영.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난 의도적으로 너희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어. 그것도 30년이나 준비해서. 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잖아.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진실을 마주하게 됐고.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경은 그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30년 우정의 따뜻함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호야, 사실 난 항상 내가 부러웠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정우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질투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가진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야,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되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베란다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희영은 요가 수업을 마치고 곧 돌아올 예정이고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사람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오랜 관계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균열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실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서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0년의 원한이 단 하루 만에 화해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